네, 안녕하세요. 생리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기량제라는 것 앞부분 한 2개 하고 마쳤죠. 그거 오늘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우리 70쪽에 해당합니다. 70쪽 그림을 제가 또 간단하게 지난 시간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시냅스예요. 점선이 이렇게 됐네요. 네. 시냅스. 자, 이 뒷부분은 이렇게 교재하고 좀 다르죠? 뒷부분은 또 요 그림처럼 이렇게 또 뭔가 방울처럼 그렇게 그려놨는데 뭐 관계없어요. 책에 교재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그 말씀드리고 일단 설명하기 좋게 널찍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냅스예요. 요 공간, 요것이. 그러면 이건 뭐죠?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표면 중에 일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시냅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티로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도파민이 만들어진다. 즉 티로신이 도파민의 원료가 되어진다. 근데 이 티로신은 뭐다? 아미노산이다. 근데 이거 어디서 생겨나는데? 음식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이 티로신이 한번 화학적 처리가 되어지면은 이게 도파가 된다. 그런데 이 티로신이 도파로 바뀌는 중에 이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AMPT라는 이건 임상에서는 쓰이지 않고 이제 실험실상에서 쓰이는 약물인데 AMPT라는 이거 이니셜 앞에 자를 딴 거겠죠. 이걸 처치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차단된다. 그러면 티로신은 도파민으로 도파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말고 할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아니면 AMPT가 처치되기 전보다는 적게 일어나니까 즉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이걸 줄여서 시냅스 전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냅스의 영어를 써서 시냅틱이라고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요. 시냅틱 트랜스미션 시냅스 전달을 방해하거나 억제하게 되죠. 그러면 AMPT는 기량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량제예요. AMPT가 티로신이 도파민 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량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AMPT가 기량제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기량제, 효능제를 이해하기에 좋은 개념은 AMPT가 티로신이 도파민 되는 것을 차단했다 말았다 그걸 염두에 주시 말고 AMPT가 티로신이 도파민 되는 것을 차단한 결과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즉 시냅스 전달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얘가 작용하기 전보다 촉진되었느냐 억제되었느냐 방해되어졌느냐 아니면 흉내냈느냐 이걸 가지고 효능제 기량제를 구별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고. 그래서 얘는 처치 전보다 얘가 작용하기 전보다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억제되거나 방해되었죠. 그러면은 AMPT는 이 도파민 시냅스에서 기량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고표는 놔두고 AMPT는 여기다 적을게요. 또 여러 가지 적어 놓으면 이제 선이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이 도파가 도파민이 된다고 해서 도파민. 그런데 L도파라는 것이 우리 교재에는 그냥 도파라고 나 있는데 이것을 L도파, 라지 L 쓰고 하이픈 쓰고 도파 아니면 그냥 L도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라지 L 쓰고 다 영어니까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DO, PA 이렇게 써도 되고
L도파. 이걸 레보도파라고도 그래요. 레보도파라고도 그러는데, 자, 우리 교재에 그냥 도파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L도파. 이걸 처치하게 되면은, 즉 얘가 바로 이 도파를 공급해 주게 돼요. 그러면은 L도파가 처치되기 전보다 어떻다?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이 더 촉진되겠죠. 왜? 도파민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많이 분비되니까. 그러면 이 L도파는 뭐 효능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어요. 자, AMPT 같은 경우에는 기량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임상 장면에서 뭐 치료약으로 쓰이진 않고 실험실상에서 쓰이는 약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요거는 좀 치우죠 이후에. 근데 L도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료제로 사용돼요. 어디서? 여러분 파킨슨병 들어보셨죠? 파킨슨은 이 병을 처음 소개하신 분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 처음 발견한 그 분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 이렇게 붙였어요.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으로 일어나는 질환인데, 파킨슨병, 그리고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머 병, 이것도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처음 그걸 이렇게 발견하고 소개해서 그분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헌팅턴 병이라는 게 있어. 헌팅턴,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환자 이름이 아니라 이 병을 처음 소개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인 건데, 헌팅턴 병. 그래서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병, 그리고 헌팅턴 병,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 질환이에요. 그 중에 이제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병 대표적인 증상이 운동장애예요. 운동장애. 운동장애인데 이것이 운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치매. 치매는 뭐 혈관성 치매, 금방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 이외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봐서 매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찾아볼지 모르겠네. 또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었던 혈관성 치매가 되었든지 간에 또 다른 치매 되었든지 간에 이 치매란 것은 인지 능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즉 인지 장애가 있는 것을 이제 치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킨슨 병은 대표적으로 운동 장애인데 이것이 인지 장애도 수반해요.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이 치매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인지 장애 또 하위 영역이 될 텐데, 뭔가 배우고 기억하는 학습과 기억 이런 데도 문제를 가져오고, 뭐 주의 집중력, 이것도 인지에 관련되죠. 주의 집중력, 그리고 수면 장애도 가져와요. 수면 장애도 가져오고, 그리고 우울증도 가져와요. 우울증은 뭐 인지라기보다는 이제 정서, 흔히 얘기해 감정에 관련될 텐데, 감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 그건 정서에 문제가 가져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 파킨슨 병은 뇌의 특정 부위 어디, 거기에서 뭐 어떠한 이유로, 증상들은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뭐 한 서너 개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증상들을 보여주는데, 즉 증상의 그 양상이 어떤데 이런 걸 얘기하자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파킨슨 병에 대한 대체적인 증상 서너 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파킨슨 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어서,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도파민의 작용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결국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신경장애다, 신경질환이다. 이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그 무엇이 원인인지 이렇게는 이제 아직까지 오리무중해요.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그죠? 어떠어떠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그런 부분적인 그런 기제 메커니즘은 이제 밝혀져 있는데 어쨌든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니까 도파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작용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파킨슨 병에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도파민의 작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줄어드는 그런 도파민 작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L도파를 복용하는 거예요. 복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적어놓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복용하는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적어놨는데 자 복용하는 이것이 가장 컨벤셔널한 전통적이고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파킨슨 자체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없어요. 결국은 L도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나중에 그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기고 결국은 그 뭐 계속 이게 진행성이니까 어떤 병이 발병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서 결국은 뭐 치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수반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런 L도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는데 그 중에 지금 L도파가 가장 대표적이라는데 이 여러 가지 치료들은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죠? 이 증상의 파킨슨 병의 진행성, 이게 진행성 퇴행성 신경질환 이렇게는 부르지 않는데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인데 말 그대로 진행성이니까 이걸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L도파를 뭐 저나 저 주변에서는 이 파킨슨 병으로 이런 L도파를 드시는 분을 내가 직접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면은 실제 약국에 가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 그래서 L도파를 복용해요. 복용하면은 뭐 파킨슨 병의 원인이 도파민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 부족하다 했으니까 바로 그 특정 부위가 결국은 뭐 신경세포, 축삭종말,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시냅스, 또 신경세포에서 우리 배웠던 또 전기신호, 또 시냅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계가 그리고 뇌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그 특정 부위에 도파민이 부족하다. 도파민이 뭐죠? 신경전달 물질 아닙니까? 그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시냅스에서 도파민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한다. 파킨슨병 이전만큼 그것이 작용하지 못한 즉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도파민이 더 그죠?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도파민의 전구 물질이라 그러는데 도파민의 중간 단계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분비하게 되겠죠. 그럼 바로 이것이 뭐예요? 도파민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흉내내거나 촉진하니까 효능제로서 바로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쓰는 게 L도파예요. 자, 그러면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해서 생긴다니까 도파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파민 먹을 수 있어요. 뭐 아마 도파민 자체를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팔아요. 왜?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팔 거예요. 왜? 도파민을 먹으면 제가 지워버렸는데 도파민을 먹으면 이것이 결국 위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그죠? 뇌 혈관까지 해서 세포로 건너가질 못해요. 뇌 안에 있는 세포와 뇌 안에 있는 혈관과 세포 사이 그 간극을 그 전문적인 이름이 있거든요. 그 간극 그 사이를 칭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해요. 이 도파민이 도파보다 이게 덩치가 커서 그래서 도파민은 그러니까 뭐 팔진 않겠죠. 팔진 않겠죠. 그래서 도파민을 처방하지 않고 L도파를 처방해서 먹게 되면은 이 도파 공급을 높여주니까 도파민의 양이 늘어나서 뇌의 특정 부에서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파킨슨병 치료약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L도파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AMPT는 임상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라 했죠. 네, 그래서 뭐 운동 장애와 관련된 그 증상들을 경감시키거나 그 진행을 늦추기도 하고 또 파킨슨병 환자들이 그렇게 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인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장애, 치매가 인지 붕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죠? 완화 또는 진행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이게 결국 화학 물질인데 그런 물질의 작용이 결국 금방 말한 인지, 주의 집중이라든지 뭐 수면과도 아까 관련해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집중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뭔가를 기억한다든지 내가 우울하다든지 이러한 소위 마음의 작용을 통한 결과물이다 또는 마음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죠. 뭐 화학 물질이라는 이런 물질의 작용이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좀 뭐 마음과 뇌 사이의 관계를 이원론적, 동일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뇌 활동 곧 마음이라 생각하는 그 동일론적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물질 작용, 즉 물리적 현상과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소위 심리적 현상을 관계를 그렇게 같은 것으로 본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제가 운동 요거 적어놨는데 메모해놨는데 우리 요거 이제 지금 요 기량제 효능제와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요거 상대적으로 이 내용 금방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근년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발표되어지고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앞서 여기다 적을까요? 우리 교세포, 악교세포 또는 교세포라는 거 배웠죠. 아자 뭐 생략해도 되고 안 된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악교세포를 글리아라 그랬었어요. 이 글리아 악교세포가 신경성장 요소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신경성장 요소는 제가 적을 때가 요좀 치웠다 다시 할게요. 자, 지금 효능제, 기능제 얘기해서 다른 얘기 좀 합니다.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운동이라고 제가 메모해놨는데 성경이네요. 성경이 나오네요. 신경성장 요인 또는 뭐 요소, 요인, 요소 좋습니다. 이건 번역상의 차이인데 정확하게 좀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런 교재 책에 보면 요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신경성장 요소, 요인이 뭐냐면 영어로 쓰면은 nerve, 신경이죠. grow에다가 th하면 growth, 성장 명사가 되죠. 이제 팩타를 써요, 팩타. 이 팩타란 말은 또 쓸데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또 발동 걸렸는데 호르몬은 홀몬 이렇게 되죠. 네, 호르몬. 잠시만요. 호르몬. 예. 호르몬. 제가 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려고 교재에 이제 마침 단어가 거기 옆에 있어서 봤는데 호르몬. 근데 호르몬이라고 판명되기 전에 그러한 화학 물질. 이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아직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기에는 아직 판명되기 전에 그런 물질을 팩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요인이라고 전문적으로 번역을 해요. 제가 다른 어떤 책에서나 그런 데서는 우리 교재도 그렇고 요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괄호 안에 요소를 쓰는데 신경성장 요인이 nerve growth factor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악교세포가 분비를 해요. 악교세포가 이걸 분비를 해요. 어째? 운동할 때. 그러면은 이 악교세포에서 만들어진 신경성장 요인이니까 이걸 줄여서 악교세포를 G라 하죠. 대문자 G 쓰고 이 앞에 있는 너브의 N 쓰고 그 다음째 이 그로스 할 때 G 쓰고 신경성장 요인 유도성 신경성장
GDNF, 죄송해요. GDNF 플러스. 참, 이거. NF. 그래서 이 그로스는 빼고, 제가 마침 또 소문자 썼네요. 그죠? 러브 그로스 이거는 한 단으로 취급해서 N 쓰고 F를 써요. 그럼 이 D는 뭐냐면은, 드라이브에다가, 드라이브, 운전하다, 뭐, 몰다 이런 뜻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러다 E를 쓰면은 파생된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악교세포에서 파생된, 분비되다, 악교세포에서 파생된 신경성장 요인에서 BDNF라 불러요. 예전에 이게 악교세포에서 발생된 걸 몰랐을 때는 뇌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뇌 전체를 얘기해서 BDNF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것이 이렇게 뇌에서 발생되는 이런 신경성장, 신경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물질 중에 바로 악교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은 BDNF라고 해요. 그러니까 Growth Derived, 파생된 Nerve Growth and Factor F, BDNF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죠? 악교세포에서 파생된 신경성장 요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의 원인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의 그런 도파민 부족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포들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아까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파킨슨병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왜 부족하냐면은 왜 부족할까요?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자꾸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도파민 세포들이 점점 뇌의 특정 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축삭 종말이 줄어버리니까 결국 그 도파민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받아서 바로 파킨슨병과 관련된 그러한 뇌 부위에 신호를 전달해야 될 도파민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엘도파를 아까 복용해서 그걸 보충했었는데 바로 악교세포에서 파생된 이 신경성장 요인이 이게 지우겠습니다. BDNF 이것이 바로 그러한 파킨슨병과 관련된 특정 부위에서의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들의 참여를 막는다. 즉, 생존시켜 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GDNF, 악교세포 파생 신경성장 요인이 언제? 바로 운동할 때 이것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엘도파 약물 복용하지 않고 다른 처치 받지 않고 운동만으로 이러한 파킨슨병의 진행과 증상을 그렇게 치료하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는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런 진행을 늦춘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운동? 걷기 운동. 운동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걷기 운동. 이거 뭐 우리 그죠? 갓난쟁이 뭐 그런 것만 배우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걷기 운동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 실제 금방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도 걷기를 통해서 그걸 증상을 눈에 띄지 않게끔 그렇게 치료를 할까요? 하고 진행을 늦추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동영상 보시면 걷기, 신이 내린 선물, 걷기 운동 이런 것들도 띄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인간은 걷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류의 얘기도 하고 그런 류의 책도 있고 뇌도 결국은 걷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결국 뇌의 그러한 정상인의 경우에도 그죠 뇌의 그런 뭡니까 건강 뇌가 건강하고 소위 인지력이라든지 정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수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신경계 뇌의 그런 건강에 운동이 정말 좋은데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 걷기도 아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효과가 좋은 그 바른 걷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거 뭐 따로 돈 들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걷는 건 좀 배워야 되겠지만 이 걷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자, 이 또 걷기 운동 얘기하다 보니까 이 또 이제 또 3000%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제 겨우 복습하고는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왕 빠진 김에 좀 빠집시다. 우리 신경계 지금 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신경계 뇌를 포함한 신경계의 기능이 뭐죠? 신경계의 기능. 우리 조금 배웠지만 지금까지 배운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신경계의 기능, 신경계는 전기신호 만들어내고 신경전을 분비해서 뇌가 활동하게 해서 그것이 뭐 동일 음식 입장에서 곧 마음이다 얘기하는 뭐 그런 현상이다. 그것도 신경계 기능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뭐 감각을 얘기하면서 뭐 통증 얘기도 했죠. 뭐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뭐 신경계 기능이다. 우리가 아프다는 걸 느낀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그죠?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 이거 듣고 이해하시고 노트하시고 이것도 다 결국 신경계가 전적으로 다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죠? 신경계가 분명히 중간에 매개하지만이, 즉 필요 조건으로 필요 충분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신경계 기능 맞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더 궁극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능. 신경계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죠. 다른 동물들도 가졌고 점점 신경계가 단순한 동물도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부터는 신경계가 없는 동물들도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없죠. 식물들도 환경과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뭐 신호 처리, 신호 전달, 신호 처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식물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없어요. 즉 신경계는 없어요. 그러면 신경계가 시작된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가장 단순한 신경계부터, 가장 단순한 신경계가 어디서 생겨나냐 보니까 이 목구멍을 통해서 똥구멍까지, 즉 가장 단순한 동물의 이 소화관, 배설관 이 주위에서부터 신경계에 해당하는 세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이제 중추신경의 척수나 이제 뇌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 뇌나 척수, 중추신경계에 되기 이전 단계는 그냥 을기스럽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우리의 대응에서 보자면은 꼭 말초신경계에 흡사하달까요? 이런 식으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척수나 뇌처럼 뭔가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이런 중추신경계가 없는 이런 형태의 신경계를 가진 더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그물망의 그런 신경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뇌나 척수처럼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신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렇게, 그죠? 소화관과 관련돼서 딱 입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 배설하는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진 그런 녀석들부터 바로 그러한 그 입을 소화로, 입부터 입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배설까지 이루어지는 그 주변에서부터 이제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그런 원식인 형태가 생겼다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한 예를 보자면은 멍게 아시죠? 멍게.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렁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렁생이. 이거 기란계 효능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렁생이라는데, 이게 우렁생이가 바로 멍게예요. 멍게가 새끼일 때는 이게 물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딱 안착해요. 뭐 이제 뭐 바위 같은 데 툭 들러붙겠죠. 제가 멍게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살고 어떻게 그걸 채취하고 양식하는지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가장 적절한 장소에 머물면 그게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바로 우리 뇌나 척수, 그 녀석은 뇌나 척수는 우리처럼 뇌나 척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 신경계에 하는 그 부분을 소화시켜버려요. 즉 달리하면 거기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소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화시켜버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뇌는 운동을 위한 거예요. 운동을 위한 거.
뇌는 운동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신경계 기능이 뭐지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기능은 운동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에게는 신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계의 기능은 운동을 위한 거예요. 운동하더라도 신경계가 없는 동물들 있잖아. 걔들은 화학 신호를 통해서 주변과 상호작용하고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화학 신호는 이것은 스페시픽하지 않아요. 스페시픽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화학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부위는 다 반응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그러한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화학 물질을 통한 신호 전달은 그것이 뭐 개체간이든 아니면 환경과 그 개체 사이에서의 어떤 신호 상호작용이든 간에 화학 물질을 통한 신호 전달은 제가 여기서 확성기 들고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요? 귀 있는 사람 다 듣는 식이에요. 하지만 신경계를 통한 신호 전달은 제가 핸드폰으로 1, 2, 3, 4, 5, 6, 7, 8 해서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딱 제가 목적하는 그 부분하고 1대1로 신호 전달을 하는, 소통하는 이런 데 비유할 수 있어요. 바로 신경계가 있으면 뭐요? 그 정보 처리가 더 스페시픽하고 그죠?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화학 물질을 통한 신호 전달은 이게 난 스페시픽하게, 아까 스페시픽하지 않다고 했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신호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운동의 정교성이 또는 반응의 정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금방 그러한데 이 신경계의 그런 근본적인 기능이 물론 신경계가 없는 그런 동물들도 움직임이 있죠. 그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라 붙인 건데 있지만 신경계를 가진 또는 신경계가 있는 경우에 그런 신경계의 근본적인 기능은 움직임, 운동,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멍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적절한 장소를 찾고 나면은 신경계가 싹 소화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경계를 통해서 운동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뜨겁다든지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듣고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감각을 통한 것이죠. 결국 신경계 기능은 운동이 아니라 감각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감각조차도 운동을 위한 신경계예요. 내가 이 처한 시시각각으로 변한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다 잘 적응해서 내 개체를 생존하고 나와 같은 유전자를 또 물려줄 수 있을지 번식할 수 있을지 여기에 적당한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노출된 내 몸이 시시각각 변한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죠?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이 시시각각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내 몸 그리고 내 끊임없이 변하는 이 환경으로부터의 그러한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죠? 내가 내 몸이 어떤 상태에서 이 주변 환경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움직임을 해야지만이 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냐를 위해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의 기능이 감각도 있지만 감각조차도 결국은 운동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의 근본적인 기능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멍게 우렁생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파킨슨 병의 경우에 운동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신경계는 운동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정상인의 경우에 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렁생이에 비유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바로 뇌 기능은 점점 그죠? 못해지고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뇌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는 결국은 시냅스가 가소성이 있죠. 우리 가소성 얘기했죠.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말이집이 더 많아지고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시냅스도 더 생겨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안 쓰게 되면 시냅스도 줄어들고 결국 그래 되면 그런 신호 전달을 전혀 주고받지 않은 세포들은 결국은 기능하지 않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신경계는 운동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몸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왜요? 뜨겁다 더웠다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웠다 차가웠다 화가 났다 이거 다 정서라는 것을 신체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고 이성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체와 밀접한 감정은 하찮게 보고 이것은 비천한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물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리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어디 바로 몸과 관련된 정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바로 몸 그리고 이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경계인데 그죠? 신경계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바로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그죠? 예전에 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정신보다 못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그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의 기본 기능은 운동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반대되어지는 대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어떤 그런 분리 이것도 이원론에 해당할 텐데 그래서 그런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순수하고 합리적이고 그죠? 그 선하고 육체라는 것은 죄스럽고 비합리적이고 천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일 수 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멀리 갔는데 결국 우리 이원론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파킨슨 병의 운동, 그 중에서 걷기라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 즉, 그와 관련해서 볼 때 신경계의, 아까 우릉생이도 얘기했지만 신경계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걸 저나 여러분, 소위 건강한 젊은이들한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신경계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위, 그 신경계는 필요 없는 것이고 바로 신경 가소성, 그죠?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구조와 기능이. 즉, 점점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고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단순해지고 아니면 사라져버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인데도 그죠? 이거 써가지고 이거 잘 써서 대학 가는데 급급했지. 그죠? 우리 그때 가소성 얘기하면서 마리즘 얘기하면서 바이올린을 키는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음악을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만들기라든지 몸 쓰는 일은 거의 안 하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바로 자연, 내추럴한 팩트를 모르고 그저 우리 인간 나름의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문제 상황이다. 그런 접근 자체를 달리 또는 인간의 이해를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갔죠. 자, 파킨슨병 얘기했고, 제가 교재가 있으니까 가능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오프라인 같으면 제가 동영상 중간중간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또 보여드리기도 쉽고 한데 지금 온라인을 하니까 동영상을 같이 쓰기가 제가 불편하고 또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파킨슨 병의 그런 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내용들은 운동 장애 때 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으로 운동장애 언제 다룰지 아니면 이번 학기 동안에 운동장애까지 진도가 나을지 모르니까 제가 기억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 파킨슨병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 동영상을 하나 좀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동영상이라고 메모를 해놓은 것이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L도파는 파킨슨병의 효능제로서 사용해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축삭 종말을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어. 자, 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 도파민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도파민이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자 이제 점점점점 찍은 게 이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을 이렇게 포장하는 소낭, 소낭이 있다. 그래서 도파민이 여기 밖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파민이 이 소낭 안에 포장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 칼슘이 들어오면서 얘가 이동해가지고 들러붙으면은 이 막이 녹아내리고 도파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소낭은 우리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제가 적었으니까 지우고 이 소낭을 구멍을 뻥뻥 내버리는 이걸로 할까요? 구멍을 이렇게 내버리는 구멍을 내버리는 약물이 있어요. 그걸 리스핀이라 그래요. 자, 리스핀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리스핀을 신경계에 처치하면, 뇌에 처치하면은 이게 도파민 시냅스, 이 경우에 지금 도파민 시냅스인데 이 소낭 구멍을 뻥뻥 내버리면 도파민 이 밖으로 질질 흘러나가 버리죠. 빈 주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쌈짓돈, 이거 뭐 설날 세배해서 이게 복주머니에 돈을 잔뜩 동전을 받았는데 이 구멍이 나가지고 과자 사 먹으러 가다 보니까 다 흘러보고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비유가 별로 재미없죠. 어쨌든 그래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도파민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활동 전이가 내려오더라도 여기 들러붙으면 뭐예요? 빈 주머니예요. 자, 리스핀은 시냅스 전달의 효능제입니까? 기량제입니까? 기량제죠. 리스핀이 작용하면은 여기에 구멍이 나서 도파민이 따로 다 빠져버려. 소낭 안에 포함되지 않은 도파민은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없는 빈 주머니가 나중에 활동 전이가 와서 들러붙었는데 빈 주머니예요. 결국 뭐예요? 리스핀이 작용하면은 신호 전달이 방해되거나 억제되니까 리스핀은 기량제예요. 자, 이 리스핀도 임상에서 치료약을 씁니다. 언제? 조현병에. 조현병에 치료약으로 써요. 조현병은 영어로 스키조, 프레니아, P-H-R-E-N-I-A, 프레니아가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스키조가 스플릿이라는 뜻이에요. 분열, 분리 이런 뜻이에요. 즉 이걸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정신분열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죠? 정신분열증을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요건 지울게요.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현병은 이게 현악기 할 때 줄을 얘기하고 이 조자가 조율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 부위가 조현병뿐만 아니라 그죠? 뭐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정상인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 없고 뇌 부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시냅스에서 그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쿵짝쿵짝 뭔가 조율된 그러한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 소위 정상적이다. 환경에 적응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한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율이 현악기가 조율이 잘 안 되어서 그죠? 조화로운 음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뇌 부위들 간의 그러한 연결, 결국 연결은 뭐죠? 시냅스를 통한 연결이죠. 그 시냅스를 연결하는 장본이 뭐죠?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러한 작용상의 어떠한 문제로 그것이 유전적인 이유든 발달상의 이유든 그죠? 후천적인 경험, 환경상의 이유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신경 뇌 부위들의 그런 상호 조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현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조현병의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상호 연결과 관련된 뭐 시냅스, 그 장본이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 중에 뭐 도파민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도파민이 과다해서 또는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하자면은 과잉 작용해서 도파민이 과해서 일어나는 일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뇌의 어디 특정 부위에서 그 특정 부위는 이후에 이 내용 이어서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도파민 과다 과잉작용과 관련된다 생각해요. 리스핀이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써요. 왜 그렇죠? 리스핀이 도파민이 포장된 소낭을 구멍을 뻥뻥 내서 빈 주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융합되도록 하면은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거나 분비 안 되겠죠. 그럼 뭐요? 조현병엔 도파민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 과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과다 또는 좀 더 제너럴 표현하자면 과잉작용해서 그러니까 바로 리스핀이 기량질에서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써요. 조현병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과 망상이에요. 환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뭐 또 달리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망상은 실제와 다른 신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구세주다라든지 누군가 나를 헤아려 한다든지, 그죠?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다든지. 망상 안에도 한 세 종류로 나뉘거든요. 거대 망상, 편집 망상, 그다음에 피해 망상 이렇게 나뉘는데 뭐 통제 망상이 이제 grandeur 그리고 persecution 그리고 control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 망상, 거대 망상, 그다음에 저 뭡니까 통제 망상 뭐 이렇게도 나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수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소위 심적 경험이죠. 이것이 적응에 불리하든 어쨌든 간에 소위 얘기하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연결되죠? 결국 뇌의 특정 부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의 물질작용, 즉 물리적인 현상과 짝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도파민 과다를 줄여주는 것이 리스핀이 구멍을 뻥뻥뻥뻥 소나게 내버리면은 바로 기량질에서 작용해서 조현병을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야. 자, 환각도 일종의 지각이죠. 지각이죠. 저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분 경험한 지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요즘 제가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개념 정의가 통제되지 않은 지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지각은 통제된 지각, 즉 controlled perception 이렇게 얘기하고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지각은 뭐요? uncontrolled percep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러한 증상을 가진 이러한 병명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환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인면 환각이라고 있어요. 뭐요? 잠에 빠져드는 중에 그 트랜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에 환각을 경험해요. 우리도. 바로 그런 것들은 뭐요? 컨트롤 되지 않은, 그죠? uncontrolled percep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뇌의 전반적인 어떤 조율이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지휘자의 이렇게 지휘에 따라, 그죠?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들이 소리를 내야 할 때, 크게 내야 할 때, 빠르게 내야 할 때, 내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딱딱딱 조율되어야지만 하나의 곡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뇌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바로 그런 깨어있는 경우와 자는 경우, 각성과 수면 사이 트랜스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지는 경우에 바로 통제되지 않은 perception, uncontrolled perception, 통제되지 않은 지각이 환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이런 환각이 주된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elus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와 다른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야.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누가 나를 계속 해치려고 한다든지, 그죠? 외계인이 나를 조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대망상 또는 이제 피해망상, 통제망상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요? 그런 하나의 지각, 환각은 지각. 이 망상은 또 뭐 지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환각을 지각이라 했으니까 망상은 뭐랄까요? 뭐 달리 표현하면은 지각 말고 또 뭐 인지도 지각도 결국은 인지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지각도 사고장애 흔히 사고장애라 이렇게 부르는데 환각이 사고장애인가? 사고장애는 뭐 주의 집중력, 학습기억 이 조현병 이분들도 그 주의력도 그죠 원활하지 않고 주의력도 좀 주의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기억에도 문제가 있고 학습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망상을 뭐라 불러야 될지 얘기하다 딴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 망상 사고장애 사고와 지각 예 좋습니다. 뭐 망상은 사고 뭐 환각은 지각 아까 uncontrolled perception 통제되지 않은 지각이라는데 어쨌든 지각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현상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도파민하고 관련되고 바로 그 도파민과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핀을 처치하니까 이러한 조현병의 정상의 경감을 가져오더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치료약으로 쓰이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 또는 물리적 작용과 소위 마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일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바로 그러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했던 정신과 물질 관계. 그에 대해서 이원론적 입장이 있고 동일론적 입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죠? 앞서 마리즘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중간에 뭘 얘기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은 이렇게 시냅스에서 지금 효능계 기량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자, 또 요도 놔두고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교재의 그 아랫부분에 이제 시냅스 후 뉴런이 될 테고 구체적으로는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시냅스 후 가지돌기가 되겠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시냅스 후 가지돌기 표면이 될 텐데 여기에 그림상의 요즘 위치에 보면은 할로페리돌이라고 나와요. 할로페리돌. 이거는 약물 이름이고 여러분이 그 약품 이름은 그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약물 이름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을 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바로 타이레놀이에요. 그 타이레놀은 제품 이름이죠. 그죠? 그 타이레놀을 구성한 주된 성분은 아미노펜인 것처럼 지금 제가 타이레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레놀 잊어버렸어요. 혹시 또 헷갈리실라. 그게 타이레놀이라는 그 약품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할돌이에요. 제가 타이레놀 괜히 얘기했나? 이거랑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뭐 타이레놀 그럼 헷갈리시면 버려버리시고 할로페리돌은 약물 이름이고 할돌은 그 약 제품명이에요. 그래서 할돌이 부르는데 이 할로페리돌이 무슨 역할을 했냐? 바로 도파민이 신경전달물질 분비되면 이것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표면에 가서 어디에 작용해요? 곧장 이게 활동 전이를 일으켜요. 전기신호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죠? 어디? 수용체, 즉 리셉터에 작용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리셉터를 동그라미를 합시다. 여기 동그라미 있으니까 동그라미 헷갈리니까 제가 흔히 그리는 대로 네모로 표현할게요. 자, 수용체가 있어요. 이 도파민이 여기 이제 이렇게 분비되면은 도파민이 여기 들러붙어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과 수용체가 결합하면은 우리 그때 시냅스 전달을 통한 화학적인 단계 봤었죠. 결합하면은 이것이 그 다음째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를 거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이 수용체, 이 할로페리돌이 턱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도파민인 것처럼 도파민이 작용해야 될 그 자리에 말 그대로 화학적인 결합을 뜩 하는 거예요. 하고는 자기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신경전달물질과 수용체는 열쇠와 자물쇠와 같은 그러한 관계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정확하기보다는 좋은 비유인데 바로 그 자리, 열쇠 구멍 자리에 할로페리돌이 꼭 열쇠처럼 모양이 똑같은데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할로페리돌이 이 수용체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할로페리돌 같은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이 수용체를 차단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차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할로페리돌이 작용하기 전보다
시냅스 전달이 촉진됩니까? 억제됩니까? 아니면 흉내냅니까? 방해됩니까? 시냅스 전달이 방해 또는 억제되죠. 그러니까 할로페리돌은 또 뭐다? 길항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길항제 효능제는 뭐요? 최종적으로 얘가 차단하느냐, 구멍을 내느냐, 뭐 공급을 하느냐, 이 중간 단계에 방해를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시냅스 전달을 흉내내거나 촉진하면 효능제,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면 길항제요. 이거 지금 뭐요? 시냅스 전달을 방해했죠. 자기가 또 들러붙어서는 도파민이 여기 작용하려니까 이미 열쇠 구멍 안에 뭐가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할로페리돌은 바로 길항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에 길항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재 보시면 할로페리돌 같은 전형적, 즉 컨벤셔널한 뭐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그랬어. 항정신병이 뭐냐 하면은 여기 될까요? 항정신병이 뭐냐 하면은 항이란 말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병에 against 대항하는 뭐 이런 의미의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정신병 얘기할 때 이 정신병이라는 게 바로 조현병을 얘기를 해요. 조현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항정신병 약물이라 하면은 바로 조현병 치료 약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로페리돌 또한 아까 리스핀처럼 바로 조현병에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컨벤셔널한 약물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리스핀 소개가 없죠. 리스핀 소개가 없는데 바로 할로페리돌, 할돌이라 불려지는 약품 이름은 할돌, 그 제품 이름은 할돌, 그 성분은 할로페리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바로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써요. 뭐? 길항제 역할을 함으로써 리스핀하고 동일하게 길항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리스핀은 소낭에 구멍을 내고 할로페리돌은 수용체를 틀어막는 식으로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아까 조현병은 환각이나 망상이나 이런 심적 경험을 한다. 소위 마음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죠. 환각, 지각. 그리고 그것들이 환각, 지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기제를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마음이 작용하는 작동 방식이 될 텐데 그것이 곧 뭐요? 결국 이 물질 작용, 즉 물리적인 그런 현상과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이제 지워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 있으신 분은 교재상에 이쪽에 오면은 우리 시냅스 전달 좀 칸을 좀 넓게 할까요? 제가 틈새, 시냅스 틈새를 좀 넓게 그렸습니다. 우리 시냅스를 통한 화학적 단계 중에 재흡수 봤었죠, 재흡수. 여기 이렇게 분비된 도파민이, 그죠? 나중에 수용체에 작용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여기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져 나온다 했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온 이 도파민이 어떻게 나중에 재흡수되어서 소낭에, 그죠? 들어가서 재활용된다고 했죠. 이 얘기하면서 제가 또 잡소리로 뭐 재활용이 중요하니 어쩌니 또 이런 소리 했었죠. 자, 재흡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건 지금 그림을 가능한 좀 깨끗하게 간단히 그리기 위해서 금방 재흡수와 관련해서 그린 것이고 요거는 뭐 이렇게 두고요. 두고 자, 재흡수되는데 재흡수될 때 여기도 제가 네모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뭐 수송체라 그랬어요. 수송체. 이것도 제 기억나요. 트랜스포터 할 때 ER이냐 OR이냐 했는데 ER이다 이런 얘기 나중에 했어요. 뭐 수송체예요. 그냥 물질을 물건을 이쪽에서 옮긴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뭐 다시금 재흡수하는 수송체예요.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이거 이름은 펌프 아니에요? 하는 역할이 펌프와 같은 역할, 기능을 한다. 근데 그 이름은 이제 트랜스포터, 번역의 수송체라는데 바로 뭐 교재 보시면 코카인이 자, 여기 이쪽에 판서해야 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코카인이 이 수송체가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 뭐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것을 차단해요. 뭐 이 수송체가 펌프지를 못하도록. 자, 펌프란 말은 빼줘. 펌프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바로 수송체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코카인이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그럼 얘들이 수용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다시 또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코카인이 작용하기 전보다 어떻다? 시냅스 전달이 더 촉진 또는 더 많이 아니면 시냅스 전달 흉내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아니면 억제, 방해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에 도파민이 더 오랫동안 머물므로써 수용체에 또다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더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코카인의 작용은 수송체, 재흡수를 하는 수송체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시냅스 전달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효능제 역할을 하죠. 효능제. 네. 자, 코카인 해보셨습니까? 코카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정신성 약물이에요. 아까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 약물이고, 그때 정신병은 바로 조현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바로 우리 흔히 마약 얘기하는 바로 그런 약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카인이 결국은 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수반된 어떤 심적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코카인도 하나의 화학물질인데 바로 단백질, 화학물질인 이 수송체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도파민이 여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므로써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그래서 수송체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시냅스에서 도파민이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기회, 확률, 여지를 더 높임으로써 결국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게 되니까, 흉내내가 촉진하게 되니까 코카인은 효능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코카인이 이러한 물질로서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바로 향정신성 약물, 코카인 같은 향정신성 약물에 해당하는 코카인을 했을 때 그러한 신적 경험을 낳게 된다, 신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신적 경험과 관련된다. 이렇게 짝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향정신성 약물을 주겠습니다. 코카인을 하게 되면 해보면 그죠. 제가 설명하기도 좋고 들으시는 분이나 저랑 해봤다면은 설명이 필요 없죠. 코카인 했을 때 이렇게 다 통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경험해보면은 알고 이걸 참 말로 이렇게 다시 상징화해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둘 다 경험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코카인 해봤을 때 하면 다 통할 텐데, 저는 아직 안 해봤고, 그죠? 여러분도, 코카인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모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읽어본 바로는 코카인 했을 때 중독을 낳는, 자꾸 코카인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쾌감, 소위 쾌락, 이런 것도 경험하지만, 결국 이런 쾌감을 계속 경험하고 싶고 반복하고 싶고 지속하고 싶으니까 코카인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중독 행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수반해서 코카인을 했을 때 쾌감을 수반해서 또 하게 되는 경험이 바로 환각과 망상이에요. 제가 또 흥분했네. 또 글씨가 또 날아가는데. 환각과 망상이에요. 자, 시냅스가 발견되고 시냅스 발견은 쉐링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고 그 이후에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1950년도에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950년 같으면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6.25 전쟁 일어나기
바로 전 그런 상황, 그 시대죠. 어떻게 보면 참 근현이기도 하고, 그죠? 멀다면 멀다 한 70년 전이긴 한데, 1950년 전 이전에는 소위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즉, 우리가 그죠? 수술하는 것처럼,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습니까? 외과 의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정신에 병이 있다 할 때는 수술을 했어요. 그걸 이제 신경외과술이라 해서 뇌수술을 이제 하는데, 1950년대 가까워서 하는 뇌수술이란 것은 지금 그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 이후에 전전두엽의 기능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만큼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은 뇌 어떤 부위를 그 제거하거나 연결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거하거나 잘라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었어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무지막지한 수술이고 무지막지한 생각이죠. 그러한 걸 통해서 고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이전에 어땠냐면은 여기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으면 이리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더 과거일 수 있겠죠. 그거는 몇 년대에 그런 것들이 행해졌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뇌 부위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든지 연결을 자른다든지 이런 수술 이전에는 사람을 팬다든지 묶어 놓는다든지 어디 달아놓고 빙빙빙 돌린다든지 거꾸로 매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병을 고친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피지컬하게 외과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뇌수술, 소위 뇌수술을 한답시고 그런 정신외과술이라 불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신병을 고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냅스가 발견되고 쉐링턴에서 발견되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는 지금 쉐링턴의 이름 중요하진 않은데 쉐링턴의 업적이 그만큼 시그니피컨스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된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바로 이러한 신경외과술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뇌를 수술해서 정신병을 고친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있나요?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는 누구냐 불렀을 때 뇌과학자들은 나는 나의 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요즘은 구체적으로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나의 시냅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었어요. 바로 시냅스 안에, 그죠? 우리가 배운 모든 기억들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가소성에 의해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그것들이 또 유지되어 있고, 그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때 시냅스가 너는 내 시냅스다라고 표현하게 된 그러한 이유를 그때 나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결국 현재의 나의 행동과 소위 기억이라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물으면은 요즘은 난 나의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시냅스가 바로 이런 소위 마음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 바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알게 된 뒤에요. 그런 뒤에는 바로 그런 무지막지한 신경외과술이라 해서 정신병을 고치겠다, 마음의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 고치겠다, 바꾸겠다 해서 뇌를 수술하는 이런 일은 사라졌어요. 시냅스와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발견이 그만큼 중요한 시그니피컨스, 의의를 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약물 치료를. 그런데 그 약물 치료를 하는 중에 코카인을 하게 되면, 이 코카인은 프로이드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자유현상을 할 때, 그죠? 꿈의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밝혀내다가 그 이후에는 자유현상법을 써서 무의식을 밝혀냈는데,
의식을 좀 가라앉히고, 그죠? 어떤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의식화식 좀 끌어내기 위해서 쓰인 것이 코카인이고, 또 프로이드가 개인적으로도 코카인을 우리가 커피나 이렇게 담배 즐기듯이 이게 코카인을 즐기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추천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코카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독, 향정성 약물로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프로이드가 그런 그 내담자나 자기나 그런 사용을 이제 중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코카인이 작용했을 때, 즉 코카인 사용했을 때 환각과 망상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쾌감 위에도. 코카인이 도파민 시냅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2차 저차에서 작용하는데 그것이 환각과 망상을 일으켜. 그럼 조현병을 보니까 조현병의 주된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던데 이거 조현병이 뭔가 코카인의 작용과 관련되지 않을까 해서 찾게 된 것이 바로 뭐요? 조현병과 관련해서 도파민을 집중하게 된 거예요. 자, 시냅스 발견,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 발견, 신경 전달 물질 전달상에 코카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고, 코카인이 일으키는 그러한 심적 현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조현병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조현병을 치료하고 조현병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도파민에 집중하게 된 것.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코카인이 가져다주는 이런 심적 현상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조현병 환자한테, 그죠? 조현병 환자와 관련해서 도파민의 작용을 보니까 이게 과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과한 것을 낮춰주기 위해서 기량제를 쓰니까, 이게 조현병이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컨트롤 되더라. 소위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하고 쓰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너무 멀리 갔습니까? 저는 재밌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자, 이것도 여담. 프로이드가 코카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했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또 이게 A형가거든요. 흔히 해서 꼴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이 특수염이 이게 또 멋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근데 이 프로이드의 이 특이 암으로 인해서 이게 수십 차례, 제가 그 봤을 때는 한동안 그 횟수를 기억했는데 하여튼 숫자는 진짜 못 외우고 약해요. 그런데 이게 수십 차례 이게 수술을 한 턱이래요. 턱이 아니라 턱이래요. 수십 차례 수술한 턱이래요. 이게 만약 인공 어떤 턱이란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수술을 했대요. 그 왜 이렇게 턱에 암이 생겼냐면은 담배, 그 시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아까 코카인을 내담자한테도 쓰고 자유현상할 때, 그죠? 어떤 촉진제, 그걸 촉진제라 불러야 될지 촉매제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현상에도 사용하고 자기도, 그죠? 커피나 담배처럼 이렇게 사용했지만 코카인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딱 끊었는데 이 담배는 이 턱을, 그죠? 수십 차례 수술하고 하는 중에도 이 담배는 끊지 못했어요. 담배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담배 자체가 가진 니코틴의 중독성도 강하지만 담배와 연관된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행동이나 자극들이 그만큼 이 중독성이 강한데 결국 프로이드가 담배를 끊었어요. 언제? 돌아가시면서 끊었어요. 그 결국 뭐예요? 담배는 그만큼 끊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니코틴만 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담배 흡연과 관련된 자극이나 다른 행동들도 결국 직간접적으로 이제 중독 형상을 영향을 주는데, 자, 담배의 주된 화학물질 니코틴이 바로 말씀드린 이 도파민 시냅스에 간접적으로 효능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도파민 시냅스가 중독 현상하고 관련돼요. 자, 아까는 파킨슨병 치료, 그리고 여기서는 조현병 치료와 관련해서 도파민 시냅스의 효능제 기량제를 얘기했는데, 바로 코카인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쾌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향정신 약물의 일종으로서 결국 중독을 일으킨다 했는데, 바로 코카인이 어떻게 해서 중독을 일으키지? 뇌의 특정 부에서, 아직 소개 안 했으니까 특정 부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부에서 바로 효능제 역할을 하면서 중독 행동을 유발하고, 니코틴도 이 도파민 시냅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결국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요 내용 마친 다음에
찾아보기로 할 거예요. 자, 지금 도파민 신에서 관련해서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뭐 한 주제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치 다 할 판인데 다른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몇 개 더 다음 시간 얘기하고 바로 이 도파민 시냅스가 파킨슨병, 조현병, 중독과도 이렇게 관련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주제는 기량제 효능제, 요거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 것,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나머지 몇 개 더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 하고 바로 이제 지금 중독과 관련된 것, 요거 좀 보기로 하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도 뭐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